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135페이지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개정 과목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실 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적요라는 건 뭔가? 적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는 것을 적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점표를 입력하면서 적요를 입력하면서 점표를 입력해 나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적요를 등록하는 것을 연습을 해 볼 겁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 하며,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죠.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계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점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놓는 메뉴이다. 사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계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수정하는 것도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계정 과목의 분류 항목을 클릭하면 화면에 관련 범위의 계정 과목만 보입니다. 네. 자, 어떤 것인지 1번부터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자, 회계 메뉴에 가셔서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고, 왼쪽에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자산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산, 그 중에서 유동자산을 클릭하고 당좌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괄호 속에 있는 계정 코드를 보면 계정 과목 코드가 5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뒤에 2자리는 세 분류다 해서 실제로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101번, 이게 현금이에요. 101번. 네, 그래서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까지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당좌자산을 클릭하면은 101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145가 끝이에요. 이렇게 당좌자산만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를 누르면 101번부터 이제는 끝이 굉장히 멀리 있죠. 스크롤을 쭉 하면 999번까지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정 과목의 분류 항목을 클릭하면 화면에 관련 범위의 계정 과목이 보인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계정 과목 내용이 뭐가 보이느냐? 코드, 계정 과목, 구분, 사용 여부, 관계, 관리 항목, 출력용 명칭 등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네, 먼저 맨 왼쪽에 코드,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구분, 사용, 그 다음에 관리 항목, 표준 코드, 출력용 명칭, 영문 명칭, 이런 것 등이 보이죠.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계정 과목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적요는 거래 내용을 간단히 등록한 것으로 점표 입력 시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금 적요, 점표 입력 시 출금이나 입금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체 적요라고 하는 것은 3번 차변이나 4번 대변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고요.
신규 등록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검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방법과 빨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검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것은 그냥 바로 입력하면 더 쉬워서 바로 입력이 돼버리니까 수정이 바로 되는 거고요. 빨강색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F1 이거를 먼저 누른 다음에 더 씌워서 입력을 하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은 조금 까다롭게 막아놨어요. 빨강색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공통된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바꿔 쓰지 않기를 권장하는 거고, 빨강색 계정 과목은 검은색 계정 과목은 회사 실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1이라는 그 빨강색을 수정할 때 쓰는 키 알아두시는데, 다만 노트북 키보드에서는요 컨트롤만 눌러서 되지 않고 노트북에는 옆에 컨트롤 키 옆에 FN 키도 하나 있거든요. FN 이 펑션 키 누를 때 쓰는 거. 그래서 그냥 컨트롤 F1 누르는 것은 일반 키보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키보드는 컨트롤 키 옆에, 그러니까 CTRL이죠. CTRL 컨트롤 키 옆에 FN 키 있어요. 이걸 같이 누릅니다.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도 눌러주는 거예요. 노트북만 조금 다르다. 우리 교실에서 노트북 키보드를 쓰고 있는 키보드가 저기 맨 가장자리에 하얀색 일체형 컴퓨터, 거기에 그런 키보드입니다. 거기 두 자리만 컨트롤 F1이 아니라 컨트롤 FN 하고 F1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에는 계정 과목도 있지만 통합 계정 과목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통합 계정 과목은 우선 세 가지 정도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론 배울 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 과목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이 정도 통합 계정 과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요 두 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고, 매입 채무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요 두 개, 외상매입금 지급업,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한 4개 정도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행 1번을 보시면은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852번 협회비 가가지고 현금 적요, 대체 적요 하나씩 등록해라, 이런 수행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852번을 가장 빨리 찾아가는 방법은 숫자의 코드에 커서가 있잖아요. 코드에 커서가 있을 때 852를 그냥 타자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852. 852번으로 바로 갔습니다. 자, 852번으로 가보니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협회비로 만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이니까 그냥 더 씌워서 입력하면 수정이 됩니다. 협회비 엔터. 수정되지요. 자, 엔터 하시고 두 번째 구분을 정해줘야 되는데, 협회비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분은 사경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경비 선택하세요. 자, 사용하겠다 하고 동그라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관계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비워두시면 되겠고, 현금 적요, 대체 적요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지금 현재 협회비에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현금 적요 1번, 여기에는 대체 적요 1번입니다. 네, 왼쪽이 현금 적요, 오른쪽이 대체 적요니까요. 현금 적요 번호에다가 클릭하고 1 엔터 치고 협회비 현금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 오른쪽입니다. 여기 번호에다가 1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협회비 미지급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적요는 지금 여기서는 하나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하나씩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입력했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적요가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852번 주변에 있는 잡비를 클릭해 보면 잡비에는 1번은 생수, 2번은 꽃, 3번은 방향제, 4번은 과태료 뭐 이런 것을 미리 등록을 해 놨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요라고 하는 거죠. 계정 과목을 잡비를 쓰겠습니다만은 내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거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표 입력할 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적요 등록하는 거 우리가 해봤어요. 그 다음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협회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수행 2번 해봅시다. 요거는 아마 빨강색일 겁니다. 138번. 이거를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라 라는 수행이거든요. 자, 그러면 138번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였죠? 번호 코드를 클릭하시고 138 이렇게 숫자 입력하면 138번을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금이 검은색처럼 보입니다만은 다른 계정 과목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금이 빨강색이죠. 그래서 그냥 소액 현금이라고 타자를 하면 소자가 여기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위에 엉뚱한 곳에 입력이 됩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입력 가능하게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컨트롤과 F1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쳐줍니다. 그리고 타자에 보시면 입력이 됩니다. 소액 현금.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균등 분할로 분할이 딱 되죠. 소액 현금. 네, 그래서 빨강색은 그냥 덮어쓰기가 안 되니까 컨트롤 F1 하고 나서 입력하시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행 3번도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다음에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관리 항목이라는 것을 추가해 볼 텐데요. 보험료의 관리 항목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할 거고요. 822번 차량 유지비에도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항목을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822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코드란에 커서가 마우스로 코드란을 클릭하시고 822 하면은 822 차량 유지비로 바로 가게 됩니다. 자, 821과 822의 관리 항목란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관리 항목이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추가시킬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 항목이 거래처, 부서사원, 카드, 프로젝트 이런 4가지 관리 항목만 등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보험료에 거래처 코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에 앞으로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 관리 항목란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보험료 822번에 요 관리 항목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관리 항목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스크롤 바가 있는데 스크롤 바를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사용되는 것에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X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요 카드 보일 거고 프로젝트 보이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여기를 동그라미로 바꾸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2번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란을 클릭하고 0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확인하면은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유지비도 그렇게 합시다. 자, 821번 보험료 했으면 그 밑에 822 차량 유지비도 관리 항목 더블 클릭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32번 사용 여기를 동그라미로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이라는 것은 계정 과목 분류 말고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사용은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연습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계정 과목 적요 등록 실습은 해봤습니다만은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한번 쭉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자산에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우리가 눌러봤었고요. 자, 비유동자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분류하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유동자산을 공부할 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계정 과목이 구분된다는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채 한번 클릭해 봅시다. 부채를 공부할 때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유동부채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지, 비유동부채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지. 그 다음 자본 한번 클릭해 봐요. 자본은 5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5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매출 눌러보시면 매출 아까 401번 상품 매출, 404번 제품 매출 뭐 이런 것이 보일 겁니다.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매출 원가 비용이죠.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451번 원가는 비용입니다. 판관비 판관비는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네, 판매 관리비입니다. 801번부터 900번까지를 판매 관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800번대라고 말하는 게 판관비입니다. 자, 기타 가보세요. 영업의 수익 901번부터 930번, 영업의 비용 931번부터 960번. 그 외에 중단산업손익이나 법인 하면은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개인기업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법인에 들어있습니다. 제조하면은 제조원가 관련된 개정 과목입니다.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500번대, 600번대 코드는 전혀 쓰지 않을 겁니다. 500번대는 제조원가다. 도급 가보세요. 도급이 600번대부터 700번까지입니다. 네, 도급 사업자
따로 있죠. 도급업. 도소매업하고 도급업은 달라요. 분양사업자, 분양사업자 다른 기업이죠. 그래서 분양 원가를 계산하는 건 700번대, 도급 원가는 600번대입니다. 그래서 600번대, 700번대 코드는 FAT 1급에서 전혀 쓰지 않을 거니까요. 이 코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개정 과목의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꼭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급여, 상여금, 똑같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런 개정 과목이 도급원가와 분양원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조원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꼭 800번대 코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정 과목을 쭉 둘러봤습니다. 전체 누르면 전체가 보이는 거고요. 자,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조회하거나 우리가 수정 또 추가하는 방법, 또 현금 적용, 대체 적용 입력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행으로 넘어가서요. 전기 2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일 패션은 6기, 즉 회사가 설립된 지 6년째 되는 기업인데 프로그램을 바로 오늘부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업자를 우리가 계속사업자라고 하는데 6기가 되는 사업자, 계속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입력해주는 메뉴가 2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요. 당해년도에 개업한 사업자라든가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마감한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전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작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는요. 자, 외상매출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코드가.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손충당금 같은 이런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계정이죠. 이러한 자산의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 코드 번호 바로 아래 코드 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외상매출금이 코드가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바로 다음 코드 109번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고요. 자,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그러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 바로 다음 코드를 선택해야 된다. 또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이 202번이거든요. 그래서 203번을 꼭 써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코드를 맞추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드 번호는 순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잘 입력하면은 밑에 차액이 0이어야 합니다. 차액이 0이 나와야 제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139페이지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인쇄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할 때 계정 과목 단위로 입력을 할 겁니다. 현금, 당좌예금 요 순서대로 쭉 입력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감 계정,
바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 등을 입력할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입력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여기 있죠? 네, 이걸 실행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분이 2023년이 전기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씩 입력하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에 딱 집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코드 아직은 모르니까 코드란에다가 현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돼요. 코드란에다 현금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현금이 포함된 계정 과목 4개 중에서 맨 처음 게 현금이죠. 그냥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1번 현금 입력이 되었고요. 한 번 더 엔터 쳐보세요. 커서가 차변으로 왔죠. 예, 차변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때 1280만원을 입력하는 방법은 12800은 한자씩 입력하시는데 뒤에 동그라미 3개는 무엇으로 입력하느냐? 000 3개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에 보면은 숫자 키패드에 제가 지금 일반 키보드가 아니라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자, 숫자 키패드는 여러분 일반 키보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에 더하기 단추 있을 거예요. 더하기 단추. 플러스 단추 있죠. 숫자 키패드. 요거 한번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예, 그래서 1280만원 입력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입력하세요. 12800까지는 한자씩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딱 치면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도 플러스 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치면 돼요. 숫자 키패드 따로 없는 사람은. 네, 그리고 엔터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현금이 어디에 해당돼요? 자산에 해당되죠. 그리고 유동자산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당좌자산에 해당되니까 해당되는 칸에 딱 들어갑니다. 숫자. 다음에 당좌예금 입력할까요? 아직 코드 모른다 그거 하면은 코드에다가 당좌하고 엔터 치면 당좌예금 찾을 수가 있어요. 102번이죠? 엔터. 또 한번 엔터. 자, 차변에다 입력하는데요. 38950은 한자씩 입력하시고 뒤에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키로 입력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입력합니다. 자,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제 당좌자산에 2개가 더해졌죠. 그것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도 더해졌죠. 그리고 이게 전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총계에도 반영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것이 그대로 차액으로 남아있죠. 어디에 반영되는지 자산 총계 그 다음에 차액. 이 차액이 나중에 다 부채 자본까지 입력하면 여기가 0하고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보통예금입니다. 보통하고 엔터 쳐보세요. 보통예금은 103번이에요. 엔터 하시고 네, 41626 그리고 플러스 키 딱 치면 돼요. 보통예금도 당좌자산이니까 당좌자산에 합산이 됐고 유동자산에 합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단기하고 엔터 쳐보세요. 107번에 단기매매증권 있죠? 네, 단기매매증권이 107번이에요. 엔터 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700만원 어떻게 입력하겠어요? 7 하고 플러스를 2번 치면 돼요. 플러스 7 하고 플러스 2번 치면 700만원 입력되죠. 이것도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에 들어가고 유동자산에 들어가고 자산총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외상매출금 입력할 차례예요. 자, 외상하고 엔터 쳐보세요.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엔터. 자, 차변에 놓고 820만원 입력합니다. 8200 플러스. 네. 자,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에 들어갔습니다. 자산총계에 들어갔죠.
다음 대손 충당금을 82,000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109, 111, 113, 115, 117, 119, 121, 132 그보다도 더 많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 자,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냐면은 해당 자산에 더하기 1을 해서 입력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9라고 입력해야 돼요. 109. 이건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109. 자,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나란히 안 들어가고 대변에 입력을 합니다. 차감,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82,000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82 플러스 엔터. 그러면 82,000원만큼 줄어듭니다. 숫자가 줄었어요. 예, 다음은 받으러음이죠. 7번째 줄에 받을 하고 엔터 치면은 받으러음은 110번입니다. 엔터 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240만원 어떻게 입력하죠? 24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죠. 자, 엔터 치고 또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검색하지 마시고 111 이렇게 하셔라. 받으러움이 110이니까 111 이렇게 입력해라. 24,000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상품부터는 재고자산이죠. 자, 코드에다가 상품 146이죠. 엔터 146 1050만원 10500 플러스 엔터 쳤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 입력했기 때문에 1050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들어갔어요. 자산 총계에도 들어갔겠죠.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의 합계가 유동자산이죠. 자, 다음에 건물 입력하겠습니다. 코드에서 건물 202번입니다. 엔터, 엔터. 5천만원 어떻게 입력하죠? 50 입력한 다음에 플러스 2번. 자, 건물을 입력하면은 유형자산으로 집계가 되면서 비유동자산에 집계가 되고 자산 총계에도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물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할 차례죠. 검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가 검색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엄청 많아요. 이거 여기서 고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202에다가 1을 더해서 203이라고 입력한다. 이거.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다음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203 해가지고 125만원 입력해야죠. 1250 플러스. 자, 다음에 이제 차량 운반구죠. 코드에다가 차량하고 엔터 칩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 900만원입니다. 9 플러스 2번. 감가상각 누계액 없으니까 이제 비품 입력해야죠. 코드에다가 비품 엔터. 비품 212번이죠. 엔터 하시고 2432 플러스 243만2천원이죠.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해야 됩니다. 비품이 210이니까 213이라고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160만원 1600 플러스. 차감 계정은 대변 쪽에 입력이 됩니다. 자산이지만. 자, 이제 무형자산은 없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임차 보증금 입력해야죠. 코드에다가 임차 하면 됩니다. 자, 임차 입력하면 임차 보증금 저 끝에 있죠. 962 엔터. 자, 임차 보증금 2천만원이죠. 20 플러스 2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산을 입력 다 했어요. 자,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그리고 비품, 건물,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에, 이 두 개를 전부 합쳐서 비유동 자산에 집계가 됐고
자산 총계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자산 총계하고 우리가 입력한 자산 총계가 같아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부채 입력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입력할까요? 외상 매입금 251이죠. 자, 외상 매입금 부채기 때문에 대변의 입력을 받습니다. 44662 플러스 그러면 4,466만 2천원이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입력할까요? 미지 253이 미지급금이죠. 5천만원 50 플러스 2번. 네, 여기까지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부채 2개를 입력했는데 여기 유동부채 안에 잘 들어갔죠? 부채 총계에도 들어갔고요.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으로 내려와서 자본금 입력할까요? 18번째 줄에 자본금하고 331번이죠. 엔터. 자본금도 대변에 입력이 됩니다. 5천만원 50 플러스 2번. 자, 자본금 난으로 쏙 들어갔죠. 자, 이제 입력해야 될 이익준비금입니다. 이번에는 이익준비금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351번이고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란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기에 결산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결산을 하지만 지난해 결산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2월 받았잖아요. 2월 2024년도로 올해로 2월 받았으므로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동으로 입력할 때에 다른 계정 과목은 그대로 씁니다만은 요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계정 과목 이름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바꾸어서 입력해준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만 계정 과목 이름이 바뀝니다.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대신에 2월이라는 말로 바꿔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2월로 검색을 해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375조 50290 플러스 입력하시면은 이익준비금과 2월 이익잉여금이 모두 이익잉여금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끝났습니다. 자본은 자본금까지 더해서 1억 529만원이고요. 부채와 자본 총계가 같습니다. 자, 부채와 자본 총계, 자산 총계가 항상 같아야 되죠. 그리고 밑에 차액이 0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잘 입력을 했으면 차액이 0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입력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인쇄 버전을 우리가 보고 이 인쇄 버전을 보고 그대로 2월 작업을 끝냈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 여기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375 2월 이익잉여금 5029000001은 377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타내는 금액이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 요거.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밑에 차액란이 0이어야 한다. 그리고 차감 계정들이 있죠.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아래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우리가 2월 작업 했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지난 전기, 즉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인쇄 버전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다가 입력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상품이라고 입력한 것이 1,05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상품이 1,050만 원이었어요. 그것이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과 재무상태표의 상품 재고액은 같은 거다. 같은 숫자예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쭉 입력하면 여기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출부터 입력하죠. 상품 코드에다가 상품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상품 매출 401번이죠. 확인.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500 516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500 516 플러스 키. 자, 매출에 반영이 됐습니다. 매출 수익을 넣어놓으니까 비용이 아직 하나도 안 넣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매출에 가고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매출원가를 입력해야 됩니다. 코드에다가 상품 또 입력하시고 매출원가 451번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 양식에 기초상품 재고액과 당기상품 매입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 금액이 자동으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5500 플러스 엔터 치면 되고요. 당기상품 매입액 255 350 플러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론 공부하는 시간에도 기말상품 재고액하고 이 기초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당기상품 매입액 이것을 가지고 뭘 계산한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해서 상품 매출원가 공식 꼭 암기해야 됩니다 했을 거예요. 자, 상품 매출원가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상품 매입액 해가지고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하면
이게 매출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더하기. 이 두 개를 더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앞에 빼기라고 되어 있죠. 이걸 빼가지고 는 매출원가 는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준 것이 매출원가다. 또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 공부하면서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상품 T 계정의 4가지 요소라고 하면서 기초가 550만 원이다. 이 자리가 기초 자리.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이 255, 350, 000이다. 그러면 이 차변의 합계, 다 더하면 255는 260, 350, 850이죠. 뒤에 000. 자, 대변 요소가 뭐예요? 여기가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기말상품 재고액이 10, 500, 000이네요. 자, 매출원가가 얼마죠? 매출원가 자리가 여기죠. 매출원가 250, 350, 000이죠. 요 두 개를 더해 볼까요? 지금 자릿수가 안 맞아서 좀 그런데 더하면 260, 850, 000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상품 계정을 그려놓고 차변 요소 2개와 대변 요소 2개를 숫자를 딱 채우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내지는 매출 원가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T계정, 상품 T계정을 그려가지고 몇 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하는 그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여러 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한 금액과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더한 금액은 언제나 같다. 그 원리도 아셔야 된다.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이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출원가 창을 닫아주시면 여기 250, 350, 000이 여기 매출원가 난으로 쏙 들어갑니다. 지금 수익 하나, 비용 하나 넣었어요. 다음은 세 번째 줄에다가 이제 판매관리비 입력을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 코드에다가 급여하고 801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68950 플러스 엔터. 복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리 하면은 811번 입력될 거예요. 25512 플러스 여비 하면 입력될 겁니다. 812번이 7586 플러스 접대 하면 입력이 될 겁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을 사용해야 돼요. 843이 아닙니다. 813 7500 플러스 통신 입력하면 됩니다. 통신 814번 4254 플러스 수도 입력하면 됩니다. 수도 엔터 2251 플러스 감가 입력하면 됩니다. 감가 삼각비 13 플러스 2번
임차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료 1호 플러스 2번. 수선 입력하면 수선비 입력됩니다. 789 플러스. 보험하면 보험료 입력됩니다. 821번 써야 돼요. 12645 플러스. 차량 하면은 차량 유지비 입력됩니다. 7105 플러스. 수수 하면은 수수료 비용이 몇 개가 있는데 800번 때 써야 됩니다. 831 수수료 비용 30 플러스 2번. 자, 그러면 이제 판매관리비를 끝났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맞아야 되겠죠. 네, 판매관리비 입력을 마치면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48468 000 제대로 계산됐죠. 자, 이제 판매관리비까지 입력했으면 영업이익이 산출되고, 이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입력해야 되는데, 영업의 수익은 제로,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이 있네요. 이자 비용 931 18780 플러스. 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법인세 차감전 이익 29688,000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입력합니다. 법인 하면은 법인세 등 250만원이죠. 2500 플러스. 자, 법인세 입력하게 되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맞아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27188,000. 네, 우리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인쇄된 거하고 딱 맞죠.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여기 당기순이익이 딱 맞으면 제대로 입력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제대로 입력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상품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모두 더해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가지고 구하는 게 법인세 차감전 이익입니다. 거기에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을 뺀 것이 마지막에 있는 당기순이익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사업 손익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중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우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계속사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업의 종류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중단한 사업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중단산업의 손익으로 따로 구합니다.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 손익계산서 구조는 이 프로그램에서만 아니고 이렇게 인쇄용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고도 손익계산서 구조를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손익계산서 구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3교시 수업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